네, 저희 오늘 첫 코너 여기 몇 대 몇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뭐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미국 대선의 정말 가장 큰 화두죠. 샤이 네, 트럼프 얼마나 될지. 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앞서 저희가 잠깐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에 이 트럼프의 결과가 너무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과소평가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죠. 엄청나게 트럼프 지지가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니냐. 네네네. 이런 어떤 분석한 결과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영국 리서치 기업 포컬 데이터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실제로 투표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산을 네네. 해봤더니 해리스 지지율은 이 2.4%포인트를 깎아서 봐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깎아서. 네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나온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표에 참여 안 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100명 중에 해리스, 트럼프 각각 50명씩 지지한다라고 답변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들 50명 중에 해리스 지지자는 30명만 투표장에 가고 트럼프 지지자는 40명이 갔다 치면 음, 당연히 해리스가 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업체는 이제 2020년 대선 당시에 응답자 6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투표할 것, 조기에 투표할 것, 심지어는 이미 투표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27%가 사실은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아마도 투표할 거다 이렇게 긍정 답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사람들이 유난히 또 민주당 지지층에 몰려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요. 이게 네네. 연령대가 낮을수록 설문 답변과 다르게 실제로는 투표하지 않았던 그런 경향이 좀 예, 나타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겠다라고 답변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 지금 65%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음, 65% 이상은 85%가 실제로 65세 이상은. 65세 네. 이상은 실제로 85%가 투표를 했지만 35세 미만으로 가면 이게 수치가 50% 안팎으로 뚝 떨어집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봐도 65세 이상 지지층들의 비율은 트럼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요. 네. 해리스 지지자 중에는 젊은 층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는 나이뿐만 아니라 학력, 또 인종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투표 이행률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왜 민주당이 과대평가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걸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해리스에서는 2.4%포인트를 깎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뭐 이렇게 투표장에 실제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는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대선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거랑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박빙 양상에서 2.4% 포인트를 깎아서 봐야 된다. 그러면 박빙에서 2.4% 포인트는 어마어마한 엄청 거잖아요. 크죠. 특히나 이제 지금 격전지 7개 주 같은 경우는 거의 막 네. 동률로 막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리스 캠프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음.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게 워싱턴 포스트가 7개 주 격전지의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지금 두 네네. 후보 각각 3승 3패 1무로 음. 똑같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근데 워싱턴 포스트도 이런 비슷한 분석을 해본 게 2020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하고의 간극 그 오류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네.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네. 보시면 7개 주 가운데 조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에서 다 트럼프를 뭐 최소 1%포인트에서 3%포인트까지 좀 더 이렇게 많게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 동률이었던 네바다 같은 경우가 트럼프 쪽으로 옮겨가면서 트럼프 4대 해리스 3 이렇게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승자가 바뀌네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의 이 경합주에서의 전체 승자가 바뀌는 거네요. 근데 사실 뭐 2020년을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또 상황이 다르니까 이건 그렇죠. 어쨌든 기계적으로 조정을 한 걸 테니까 그냥 대입하기에는 조금 음.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근데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실제적으로 여론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그쵸, 있다라고 그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는 이렇지만 대선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그쵸.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네. 실제로 또 포컬 데이터에서도 이게 자기네들이 이 격전지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제 투표 이행률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보정을 해서 네네네. 얼마나 결과가 좀 다를까를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승자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우세했던 지역이 이제 보정을 하고 나면 트럼프한테 역전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네. 대표적으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49.9%로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이제 47.8%로 오히려 트럼프보다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지금 우리가 통상 말하는 7개 격전지에다가 오하이오까지 포함해서 8개 주를 이제 돌린 건데, 업체는 만약에 단순 조사 결과대로라면 해리스가 선거인단을 303명 확보를 하면서 이제 무난하게 대선에 승리하지만, 네. 만약에 보정을 한 값으로 따져보자면 트럼프가 확보하는 선거인단이 268명에서 270명 이렇게 완전 박빙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트럼프가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도 어쨌든 그 자체에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경합주에서도 또 어쨌든 바뀔 수가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거니까 어떤 변화가 1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2 변화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조지아와 펜실베니아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트럼프가 여기에 진짜 집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경합주 중에서도 거의 펜실베니아, 저희가 어제도 이틀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그때도 조지아에 가 있었고 그 전에는 펜실베니아에 있었고요. 이 두 개를 포인트로 이렇게 엄청 공략한다는 것도 어떤 이런 식의 나름의 전략이 그럴 것 또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근데 보정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렇다고 또 승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박빙이라는 거는 또 그러니까요. 변화가 없다 이런 거죠. 정말 그래서 이번 대선이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선거인단 표 차이로 네네. 이제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ABC 뉴스가 자사 모델 예측이 정확하다고 가정할 경우, 만약 네바다에서 트럼프 쪽으로 0.8%포인트만 옮겨도 네. 해리스가 270명, 트럼프 268명 이렇게 선거인단을 얻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2명 차이로 이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 이렇게 되면 역대 가장 낮은 이제 표 차이가 한 표 차이였거든요. 무려 150년 전에 1876년 대선 이후로 정말 역대급으로 작은 표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해리스의 최약점으로 꼽혔던 경제 이슈에서도 트럼프와의 간격을 계속 좁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40여일 동안 누가 무슨 화두로 이제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을지 저희가 이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 네네. 이제 초박빙 승부, 적극 투표층이 승패 가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심수미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이걸 따져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틀릴 거다. 너희가 틀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맞추는 것보다 사실 틀릴 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하는 게, 논의를 하는 게 사실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깨알 자랑을 하자면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그 토론 직후에도 예. 이제 이 TV 토론 결과와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과는 약간 별개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 뒤에 그런 주사들이 엄청 나왔어요. 네, 약간 네, 그런 네. 식으로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발빠르게 그렇죠. 저희가 맞출 수는 없지만 빠르게 전달하겠다. 전화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결론을 내보고요. 네, 여론조사 머리가 아프겠지만 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